네, 포근했던 지난 주와는 달리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섭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곳곳에서는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이번 주 날씨와 함께 올겨울 기상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서 여름에 오지 않던 비가 다 밀려서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비 얼마큼 내릴 것이고 또 언제쯤 그칠 것인지 예상부터 해주시죠. 네, 요즘 비가 워낙 자주 내리다 보니까 늦가을 장마가 시작된 게 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점차 몰려오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부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도 영동에 20에서 60mm로 제법 많이 오겠고 경북 동해안은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20mm 정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수요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일 내리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네. 중부를 포함한 내륙 곳곳에서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목요일부터는 중부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강원 산간 지역은 뭐 내일까지 또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폭설 가능성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올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예. 있습니다. 먼저 강원 산간에서는 10에서 30cm의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강원시와 평창군 등 강원도 12개 시군의 산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효한 상태입니다. 네. 아마 오늘 밤쯤이면 이들 지역에서는 올 들어 첫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렇군요. 이처럼 영동 지방에 큰 눈이 내리는 것은 아무래도 지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해 바다에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눈구름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동풍은 목요일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적설량은 아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피해가 아무쪼록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늦가을 장마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제 주변 지인 중에 한 명은 올해처럼 가을에 빨래가 마르지 않는 것은 또 처음이다. 정말 안 마르더라고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요즘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들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날이 10차례 정도 됩니다. 오늘 밤에 내릴 비까지 합하면 11차례인데요. 네. 오늘이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1월 강수일수로는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고요. 예. 강수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례적으로 비가 자주 내리는 것은 올해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엘니뇨의 열기가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현재 일본과 필리핀 해역에서는 커다란 고기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공기를 불어넣게 되는데 네. 따라서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불어 들어오면서 평소보다 비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고 또 기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올가을은 공기 흐름을 막는 현상, 이른바 또 블로킹 현상도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이 주기적으로 지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엘니뇨와 관련해서 저희가 참 많이 대담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 이게 날씨에 있어서 참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 내년에도 발달할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지구의 면적의 70% 이상이 바다인데요. 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곳이 또 태평양. 거기서 발생하는 현상이 엘니뇨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공기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을 하고 또 예. 미국 서부와 남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도 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 엘니뇨가 앞으로는 더 강하게 발달할 거라는 겁니다. 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엘니뇨가 이번 겨울 동안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동태평양과 중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3도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 1997년과 1982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강력한 엘니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엘니뇨를 두고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엘니뇨는 겨울까지 아주 강하게 발달하다가 내년 봄부터는 태평양의 해류와 기류가 바뀌게 되면서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온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가 좀 더 평년 기온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쉽게 좀 표현을 하자면 슈퍼 엘니뇨 때문에 더 더워지는 건지 평년보다 더 추워지는 건지 이 부분도 네. 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네네. 텐데요. 먼저 종합적으로 올겨울 날씨를 좀 전망을 해드리자면 전체 겨울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포근한 날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한파가 없느냐? 그것도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한파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매서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보통 한반도의 겨울철 날씨를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시베리아 지역의 눈덮임 정도이고 예. 두 번째가 북극의 해빙 면적입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릴수록 또 북극의 해빙이 많이 녹아 있을수록 우리나라에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큰데요. 네네. 올해는 이 두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근한 날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을 했을까? 바로 좀 전에 언급했던 슈퍼 엘니뇨 때문입니다. 네. 올겨울은 한반도 북쪽에서 한파가 많이 내려오는 만큼 남쪽에서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즉 남쪽과 북쪽의 두 세력이 겨울 동안 힘겨루기를 하면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올겨울 날씨는 겨울답지 않게 날씨가 많이 변덕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다음 달과 1월에는 기온 변화가 아주 극심하겠고요. 2월부터는 대륙 고기압이 서서히 물러나면서 평년보다는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부딪히다 보니까 네. 눈구름이 아주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와 동해안에서는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하자면 슈퍼 엘니뇨 대 북극 한파의 승자에 따라서 네, 오늘 그렇습니다. 겨울 날씨가 결정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네. 자,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